시간에는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과 런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멀티베리에이트에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항상 강조하겠지만 멀티베리에이트 됐던 넌리니어 리그레션이 됐던 전부 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근간을 두고 있다. 그거에 대한 철학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unknown, 세타에 관한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리니어한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관점이 있고 넌리니어라는 단어는 멀티베리에이트 단어가 나오는 것은 데이터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다는 것, X와 Y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지만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은 세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x of 1, x of 2라서 멀티베리에이트인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 피처 벡터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2차원이 이렇게 다차원 상에서의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예시를 볼 텐데, 이렇게 3차원에서 플러스 하려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3차원 플러스를 위한 툴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서 x1하고 x2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왔고, 노이즈 역시 가우시안이고, 저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해서 상수는 2, x1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 1, x2에 해당하는 것은 3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앵글 뷰를 바꿔볼 수가 있는데 0과 0도라는 것은 옆으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어떤 이 평면상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쪽 방향으로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것을 분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이런 평면이겠죠. 여기를 예를 들면 30도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되고, 만약 0도라고 하면 좀 위쪽에서 본 거죠. 좀 더 위쪽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플랫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대충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느낌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90도라고 하면 완전 위에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런 느낌의 데이터에서 한번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걸 가지고 쭉 세워서 스키니 매트릭스로 만들고, 이 공식 리니어 리그레션의 공식을 활용해서 플롯을 해보면, 자, 그러면 데이터를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A는 역시나 MP H 스택을 써야겠죠. 스택을 쓰고 X 이 추릭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x1을 해도 되죠. x1, x2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크기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고 세타 y를 하고, 이제 플롯을 해야 되는데, 플롯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하이퍼플레인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 평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x1, x2에서의 그 민맥스를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메쉬 그리드를 만들 겁니다. 커맨드를 그렇게 해서 라지 x1, 라지 x2를 가지고 여기서 세타에서 찾은 거에 세타 0, 세타 1, 세타 2를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뷰를 한번 90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90도에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평면처럼 보이고, 이를 00으로 하면 이런 옆으로 그렇게 해서 한 이쪽을 한 30도 정도로 보시면, 그래서 적당한 이 간격이 제일 30 정도에 대해서 이런 평면이 멀티베리에이트에서 구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을 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비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을 볼 텐데, 역시나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데이터가 비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거 제가 또 강조드리고,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인 커널 추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방법에서 그 논리니어 피처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얼 다항식 또는 RBF 펑션을 쓰는 이 두 가지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리노미얼 피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은 11, 2 정도 되겠습니다. x제곱. 이 부분을 역시나 살펴보면 해당하는 것이 MP hstack의 x의 제롯은 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하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고, 처음에 제가 이 값을 한번 11.38, 1에 가깝고 2에 가까운데 올라가 보면 11, 2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느낌으로 approximation 되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고,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xp를 linspace를 통해서 지금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min의 x 다음 npmax의 x 이렇게 하면 플러스를 하기 위한 xp의 포지션을 제가 만든 거고, 저희가 여기서 estimation 한 세타 값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yp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면 numpy의 min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non-linear regression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갈 것은 non-linear regression 문제인데, linear basis function 모델을 써서 한번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 관점. 그래서 베이시스 펑션은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거 유명한 것 두 개가 다항 함수가 될 수도 있고 RBF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먼저 제너레이트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non-linear regression 사용해서 방법을 가지고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것을 이 행렬 곱하기 컬럼 벡터를 하면 또 다른 하나의 함수가 나오겠죠. 그것이 approximate then, 그리고 이것이 세타에 적당히 잘 구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타겟 펑션에 가까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노미얼을 펑션을 한번 구해보면, xp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를 했고, 폴리노미얼을 한번 폴리 베이시스라고 하겠습니다. 는 nph 스택을 하고, 여기서는 좀 추릭을 써야 하는데 i승에 for I in range D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5승까지 한 거를 다 스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다항함수 컨스턴트 1, y는 x 제곱 3승, 이렇게 4승, 5승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각 다항함수에 해당하는 그 코에피션트를 non-linear regression 방법으로 구하고, 그것의 선형 결합이 어떤 형태의 어떤 커브드 된 하나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 이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잘 피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녹색인 것을 건드리게 되면 이쪽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펑션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익숙한 장점은 있지만, 저희가 피팅을 하는 그 레인지 상에서 로컬라이즈 된 특성을 픽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쪽 특성을 잘 맞추면 피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 그에 반해서 지금 살펴보게 될 RBF 펑션은 로컬라이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뮤가 이제 그 센터고, 이 센터 값이 x가 센터와 가깝거나 같을 때는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1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값이 커지지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니까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그
벨 쉐입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의 정도를 여기 시그마가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베이시스 펑션을 한번 구해보면 먼저 u가 있어야겠죠? u는 그 RBF 펑션의 그 센터 이렇게 해서 린 스페이스를 하고 마이너스 1에서 역시나 1로 하겠습니다. 그 D개를 하고 그러면 시그마는 0.2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BF 베이시스를 계산을 할 텐데 역시나 H 스택을 하고 이것을 익스포넨셜 MP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2 타임 곱하기 시그마 제곱 될 거고 이게 I in range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x 마이너스 u의 I 번째가 되겠고 이것이 제곱 되겠죠. 이렇게 해서 RBF 베이스 펑션을 세로로 세운 겁니다. 세로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베이시스가 비스택을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아니라 xp겠죠. 저희가 디파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각각의 RBF 펑션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u의 값이 되겠죠. 저희가 몇 개죠? 9개로 나누면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를 보면 이 센터에서는 값이 1이지만 조금만 멀어지면은 급격히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피팅하기 위해서 코에피션트가 바뀌면 이 높이가 이 스케일링이 바뀌어지겠죠. 하지만 이쪽에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함수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더 스프레드 돼서 서로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조금 더 스무스한 approximate 펑션을 쓸 때는 이렇게 하고 localize 된 영역을 할 때는 0.1 하면 뾰족뾰족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튜닝 또는 컨트롤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와 시그마를 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non-linear regressio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뭐 3개로 하죠. 그러면 저희가 폴리 베이시스를 했으니까 하고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는 또 MPS 매트릭스를 해줘야겠죠. 됐고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A가 있어야겠죠. A는 여기에서 XP가 아니라 X겠죠. 그리고 A는 as matrix A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하면 플러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YP죠. YP는 이거에 곱하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그리고 폴리노미얼로 피팅한 데이터를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닝 리그레션과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을 RBF 펑션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RBF 펑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6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U는 역시나 스페이스를 해서 민에서 X 그
max에서 x를 하면 이제 됐고, 이제 시그마는 4 정도. 한번 그 시그마의 값을 바꿔가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가지고 오죠. RBF 펑션을 올라가서 여기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BF 베이스 펑션, 이거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define 하는 겁니다. 그리고 RBF 베이시스는 역시 RBF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A를 define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고, 얘는 A, 여기도 죄송합니다. A인데 해당하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는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구하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BF 펑션으로 피팅을 하면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뭔가 좀 피팅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10까지 이 값을 바꿔보면 D가 6개고 U를 X, UI 인스페이스를 하고 range D 스타 값을 구했고 RBF 펑션을 RBF 베이시스를 하고 스택을 하고 RBF 베이시스를 하고 그러면 이 값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어디가 틀린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면 RBF 베이시스가 exponential xp를 제곱을 하고 2 times 시그마를 해서 한 거고 베이시스로 바꾸고 A도 XP를 했고 UI 같은 UI에서 했고 D를 해서 RBF 베이시스랑 세타를 구해서 했습니다. XP. 그러면 D의 개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9개로 하고 플러스 해보면 XP X를 해서 시그마를 4개로 하고 6개로 하고 시그마를 좀 더 키워보 1로 하면 시그마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10. 이게 시그마 값을 세팅을 조금 바꿔서 10을 하시면 8 정도 이렇게 스무딩 해서 정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 하면 그래서 RBF 펑션을 가지고 이제 RBF 펑션 같은 경우 제가 이게 좀 결과가 제대로 처음에 잘 안 나와서 좀 헷갈렸는데 이 튜닝 파라미터들 여러분들이 적당히 바꿈으로써 피팅에 대한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과 RBF 베이시스를 가지고 넌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